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호랑이의 노예 창귀. 오늘은 2022년 이민년 흑호해를 맞이해서 호랑이와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은 사람의 원기를 가리켜 창귀라 불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귀와 관련된 설화가 참 많은데 그만큼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귀는 두 종류의 귀신을 뜻하는데 첫 번째는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었거나 잡혀서 먹혔거나 어쨌든 호랑이에게 변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누군가의 끈앞을, 밀정, 즉 스파이로서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에게도 창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기록서에서 이런 비열한 사람이나 변절자들을 가리켜 창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귀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헌은 연안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단편 소설이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랑이가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리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한번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굴깍이라는 창귀가 되어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붙으며 그가 호랑이를 이끌어 부엌으로 가서 솥을 핥게 하면 해당 집주인은 배고픔에 빠지게 되고 이때 부인에게 부탁하여 야식을 만들어 오게 한다. 즉 부인이 밖으로 나올 때 호랑이가 잡아먹는 것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두 번 사람을 먹으면 창귀는 이올이 되어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만약 계곡에 함정이나 쇠뇌가 보이면 먼저 가서 그 기구들을 풀어버린다.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호랑이를 보다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호랑이가 3번 사람을 먹으면 창귀는 6혼이 되어 호랑이의 턱에 붙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죄다 알려준다. 계속해서 호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설계인 것이다. 이렇듯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창귀가 될 경우 자신을 죽게 한 호랑이의 지방령이 되고 이후엔 노예처럼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호랑이의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까지 맡는다고 합니다. 창귀는 항상 호랑이가 식사할 만한 사냥감을 찾는데 이때 자신의 가족은 제외하고 사돈의 팔촌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까지 그냥 아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찾아다니면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옛말에 범에게 몰려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귀는 신 것을 좋아하여 매실과 소기나무 열매가 보이면 지나치지 못하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창귀를 묶어두는 함정을 파면 호랑이의 위기감지 능력이 반감이 되어서 사냥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창귀는 항상 서럽게 울며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듯 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창귀는 참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호랑이 안에 갇혀 노예처럼 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창귀는 사다리 또는 다리라고 불리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물귀신 같은 행위로 이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호랑이에게 죽게 만드는 상당히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창귀는 저승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잡아먹힌 사람이 또다시 호랑이의 노예가 돼야 하는 악순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쨌든 창귀는 호랑이의 식사가 됐든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든 늘 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먹잇감을 구하는데 그래서 호랑이에게 먹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창귀가 씌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호랑이에게 씌어서 호랑이가 광기를 일으키게 만들고 사람들을 살생하도록 조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보름달이 뜨거나 14살 직후가 되면 이유 없이 미쳐서 날뛴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창기가 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기는 무섭고 끈질기기 때문에 예전부터 창기를 막는 퇴치법 역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그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자손이 호랑이의 심장을 생으로 씹어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기의 원혼이 사라져서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기가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에는 호식총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분묘가 유래하는데 호랑이가 먹다 남은 사람의 시신을 불태운 다음 돌상자에 재를 넣고 그 주위를 돌로 높게 쌓고 다시 그 위에 돌시루를 놓는 방식의 무덤입니다. 시신을 태우는 것은 창기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고 돌을 쌓는 것은 신성한 지역임을 뜻하고 동시에 창기를 무거운 돌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일종의 봉인으로 금지 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호식총은 조선시대 산간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태백시 창죽 조대장터 어귀에 힘이 장사인 김씨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장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눈썹이 유난히 길었다. 옛말에 눈썹이 길면 호식당할 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였는데 그는 크게 웃으며 그런 소리 말라 하였다. 까마귀가 몹시 울던 어느 날 김씨는 집 앞 개울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앞발로 김씨의 배를 찍어 당겼고 이때 놀라 일어난 김씨는 호랑이와 혈전을 벌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아내가 달려왔으나 너무 놀라서 떨기만 하다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김씨는 아내에게 사람 데리러 갈 것 없이 낫이나 도끼 아무 것이나 나에게 던져만 주면 된다 라고 악을 썼지만 아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화장을 한 뒤 돌담을 치고 시루를 엎으니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장군 화장터라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태백시 문곡동 편뜰에 살던 대시 집안의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어디 아픈가 하면서도 별일은 없겠지 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장에 다녀와서 잠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방앗간에 가서 보리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나타나 아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고 갔고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장새막골 산등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아이의 머리를 핥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으나 호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시루를 엎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과 40-50년 전에 태백산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화로서 호식총이라는 물증과 함께 구전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 험하지 않은 산에도 숲이 울창해서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에 비하면 느리고 힘 약한 동물인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례가 무수히 많았고 호랑이를 무서워해서 범에 물려갈 놈이라는 악담이 생겼고 악독한 전염병인 이름을 호열자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 2년에 경상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중종 19년에는 황해도에서 호랑이에게 상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강계에서 20여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며 영조 28년에는 호랑이가 경복궁 후원에 들어왔고 영조 30년에는 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무려 120여 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양 한복판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니 산간 지역의 호랑이 출몰은 빈번할 정도였습니다.
태백산맥의 어머니 산인 태백산을 중심으로 사방 200에서 300리 안에는 예로부터 화전민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들 화전민이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비일비재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백시 철암동 버들골, 설통바위 및 화장터 등 태백의 33곳,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범등골, 호식터를 비롯해서 삼척의 53곳, 정선군 북면 유천리 송천 건너 개금벌 속골, 호식터 등 정선의 33곳, 영월시 상동읍 구례리, 연해골, 호식터 등 영월의 5곳 등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일대 산간 마을에 이르기까지 파악된 곳만 해도 무려 158곳에 이릅니다. 이런 곳에는 영락없이 호식총이 존재하고 있고 20년 전만 해도 호랑이에게 공격을 받았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태백산 일대 사람들은 호랑이 밥이 되면서까지 호랑이 꼴에 놀러 살았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바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혹독한 정치와 관리의 횡포, 과중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공자의 말처럼 태백산맥 안으로 들어와 살던 화전민 가운데는 혹독한 세상과 과중한 세금과 부역 등에 쫓겨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더라도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았으며 호랑이에게 겁에 질려 있었던 그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오히려 신성한 경지로 격상시켜 슬픔을 미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신령이 호랑이 등을 타고 나타나는 것도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 호랑이는 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호랑이를 격화시켜 심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자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흑호해를 맞이해서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